방위사업청은 9일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서 한국형 구축함 양만춘함을 성능개량해 해군에 인도한다고 밝혔다. 기본 설계에서 제작에 이르기까지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된 양만춘함은 지난 2000년 첫 실전 배치돼 해역 함대지 휘함으로써 핵심 역할을 방사청은 양만춘함을 포함한 구축함 3척에 대해 지난 2016년 9월부터 노후된 전투체계 및 센서 등을 성능개량하는 한국형 구축함 성능개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성능개량 첫 대상인 양만춘함은 최근 시험평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최첨단 두뇌와 센서를 갖춘 함정으로 다시 태어났다. 성능 개량된 한국형 구축함은 사람의 두뇌에 해당하는 전투체계를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장비로 교체했다. 이를 통해 표적 관리 능력을 3배 이상, 정보 처리 속도를 100배 이상 증가시켜 전투 지휘 능력이 크게 향상했다. 또 국산화에 따라 정비 시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수중 표적을 탐지 추적할 수 있는 2인 소나를 최신 호위함에서 운용 중인 장비로 교체해 앞으로 해군의 대잠수함 작전 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방사청은 양만춘함에 이어 한국형 구축함인 광개토대왕함과 을지문덕함 을 차례로 성능 개량해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해군에 인도할 예정이다. 잠수함 잡는 양만춘함 22년 만에 전투 성능 개량. 적군함과 잠수함 공격이 주임무인 3200톤급 한국형 구축함 양만춘 함의 잠수함 탐지 능력과 전투 능력이 대폭 강화됐다. 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과일을 실어나를 대형 잠수함 개발이 완료 단계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군사력 강화에 대응한 조치다. 방위사업청은 9일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서 양만춘함의 성능을 개량해 해군에 인도한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1998년 실전에 배치돼 해역 함대지 위함이 물을 수행 중인 한국형 구축함 3척의 성능 개량 사업을 2016년 9월 착수했다. 노후한 전투체계와 센서 등을 업그레이드하는 해군 수상엄 최초의 성능 개량 사업이다. 양만춘함은 성능 개량 1번 함으로 최근 시험평가를 마무리했다. 사람의 분해에 해당하는 전투체계를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장비로 표적 관리 능력은 기존보다 3배 이상, 정보 처리 속도는 100배 이상 빨라졌다는 게 방사청의 설명이다. 대한민국의 군함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 군함 종류별 소개. 우리나라는 6.25 전쟁 중이던 1950년대에 처음으로 미국으로부터 퇴역 함정을 사들여 배치한 것이 우리나라 군함 역사의 시작.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도입한 넘은 백두산함으로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해군에서 사용한 450톤급 조계정을 대한민국 해군이 1950년 그해 4월에 진해 미군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백두산함은 6월 25일 인민군 600명을 실은 북한 증기 수송선을 부산 인근에서 격침시키면서 최초의 해상 전투에서 승정 기록을 남기기도. 현재 우리나라 해군은 한국형 전투함인 충무공 이순신함 세종대왕함과 같은 대형 구축함과 호위함, 초계함, 고속정 상륙함, 지원함 등 다양한 군함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각 군함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대로 저대형 함정을 물리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는 일대의 구력 전투함으로 대공대잠 방호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해군의 구축함으로는 3000톤급의 한국형 구축함인 광개토대왕, 을지문덕 양만춘함과 을지문덕 양만춘함과 4500톤 한국형 구축함인 이순신,
문무대왕 대조영 왕건 대조영 강감찬 최영함 그리고 7,600톤급 한국형 이지삼인 세종대왕함 율곡이함 등이 있습니다. 한국형 구축함의 이름은 우리나라에서 조항받는 위인들의 이름을 붙여서 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은 8,000톤 가까이 되는 무게, 이지스 전투체계 근접 방어 무기체계 함대공 미사일 함대함 미사일, 함대지 유도탄 어뢰 기술까지 최첨단 장비를 구비하고 있어 가장 최신식의 군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위함은 주로 수송함이나 상류함을 호위하는 역할을 합니다. 유사시에는 우수한 기동력으로 대공 전대잠전의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군함으로는 1,446톤의 울산함이 있습니다. 초기 함은 호위함과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있지만 규모가 작기 때문에 보통 구축함과 상륙함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연한 경비에 주력하는 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2010년 3월 직몰했던 천안함이 있습니다. 이 천안함은 초기 함으로 주로 전시보다는 평시에 작전을 수행하는 1200톤급에 속합니다. 초기 함은 주로 중소도시 지명을 사용하여 이름을 짓습니다. 연안 인하영 근해에서 주로 활동하는 200에서 500톤 규모의 고속정은 저 수백 미터 이하 근거리에 있을 때 앞서서 함포 사격에 나서고 유사시에는 충돌을 통해 적선체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군함입니다. 최대 속력이 37노트로 가장 빠른 전투함이며 현재는 주로 불법으로 감시 및 입국 감시 등에 이용되는 다목적 함정입니다. 고속정은 고유 이름이 붙여지지는 않았지만 연평해전에서 빠른 속력으로 맹위를 떨치면서 날쌔게 움직인다는 의미에서 참수리로 불리기도 합니다. 수송함은 기름과 물자 등을 옮기는 지원함입니다. 2010년 3월 천안함 침몰 사고 실종자 수색의 도상륙함 중 하나인 복도 함이 구조 작업을 지휘하였습니다. 상륙함 연장 거리를 향해 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육지로 실어 나르며 저 해안에 상륙할 수 있도록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이 상륙함의 주요 임무입니다. 상륙함의 이름은 성인봉 향로봉처럼 호지 탈환의 의미를 지닌 삼 봉우리 이름과 독도를 한 명으로 쓰고 있습니다. 전투지원함은 해군 함정이 지속적으로 해상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유류 및 탄약, 물자 등의 수송과 보급 지원을 담당하는 함정입니다. 구조함이라고도 불리며 크레인과 수십 톤의 물체를 끌어올릴 수 있는 리프트 백 챔버 등을 갖추고 구조 앞의 인양 작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함정입니다. 이 무기는 상상 속 동물이다. 이 무기는 천년을 물 속에서 살며 기다리다 때를 만나면 천둥 번개와 함께 승천해 용이 된다. 이 군은 자주 국방의 기치 아래 1960년대부터 국산 무기 개발을 위해 50년 동안 쌓아온 기술력은 해외 수출로 이어지며 결실을 맺고 있다. 용이 된 이 무기 국산 무기를 소개한다. 광복 후 우리 해군에는 쓸만한 군함이 없었다. 해안 경비를 위해 미군으로부터 인기받은 상륙주전과 일본군이 사용했던 외정 몇 척이 고작이었다. 이들 함정은 크기가 작아 일포를 장착할 수도 없었다. 이에 장병들은 전투함 확보를 위한 모금 운동을 전개했다. 해군 장병 부인들은 삿바 느질로 힘을 못했다. 이렇게 모인 돈이 1만 5천 달러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4만 5천 달러의 정부 보조금을 해군 제독이 어떤 손원일 전 국방부 장관에게 주며 미국에 가서 전투함을 사오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전투 함정을 해외에 판매하지 않는다는 미국 방침에 따라 당시 12명의 전투함 인수 요원들은 수소문 끝에 미해양대학교에서 퇴역한 구
잠수함을 실습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우리 해군은 이 실습선을 18,000달러에 구매해 정비했다. 3인치 포 1문을 장착하고 포탄 등을 실어 1950년 4월 10일 진흥이 입항했다. 우리 해군 최초의 전투함인 백두산 함이다. 백두산 업무로 무장한 우리 해군은 2달 후 발발한 6.25 전쟁에서 북한군을 경멸했다. 미 대학에서 실습선을 사와 개조해 사용하던 우리 해군은 1972년 우리 손으로 첫 함정을 개발했다. 한국 800만 학생과 20만 교직원들이 모은 애국방위 성금이 기반이 된 70동급 고속정학생호다. 이후 1974년부터 시작된 율곡 사업으로 우리 해군은 국산 전투함을 보유하게 됐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울산급 호위함과 포항급 초계함이 국산 기술로 이를 기반으로 미사일 수직 발사 시스템 및 근접 방어 무기 체계와 헬기 탑재 경납고를 갖춘 국산 구축함까지 개발에 성공했다. KDX-1 사업으로 탄생한 광개토대왕급 구축함이다. KDX-1을 통해 탄생한 구축함은 1번함인 광개토대왕 헌과 2번 함을 지문 덕함 3번 함양만춘함 등 3척이다. 한국형 구축함 시대를 연 3,000톤급 KDX-1으로 인해 우리 해군의 전력은 크게 향상됐다. 북한에 대응한 연안 해군에 머물렀던 우리 군을 대양 해군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한 시작점이었다. 초 KDX-1을 통해 총 12척의 한국형 구축함을 제작할 예정이었지만 1997년 외환위기의 여파로 사업이 쪼그라들었다. 이후 KDX-2 사업은 4,000톤급으로 배 크기를 더 늘리고 스텔스 기술과 다층 반공 체계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진행됐다. KDX-2 사업을 통해 탄생한 중무공 이순신함급 구축함은 총 6대다. 이후 KDX-3 사업에서는 이지스 전투체계에 갓 합체된 7,000톤급의 한국형 구축함 3척이 건조됐다. 첫 번째 함정인 세종대왕함 진수식 2.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행사장을 찾아 축사를 하기도 했다. 이제는 KDX-3이 2차 사업이 진행 중으로 총 3척의 이지스 구축함이 건조될 예정이다. 구축함은 대함 및 대잠 공격을 주임무로 하는 중 대형 함정이다. 어뢰로 제기돼 암을 물리친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우리 해군은 구축한 명으로 역사적 영웅이나 국난 극복에 크게 기여한 호국 인물의 이름을 사용한다. KDX-1의 경우 모두 고구려 시대의 영웅들의 이름을 따와 한 명을 고구려 때가 우리 역사상 최대 영토를 지배했던 시대인 만큼 대양 해군으로 뻗어나가자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KDX-1이 이번 함인 을지문덕함 역시 마찬가지다. 을지문덕 장군은 고구려를 침략한 수나라 30만 대군을 살수해서 몰살을 시킬 여강대했던 수나라를 멸망에 이르게 한 영웅이다. 을지문덕함은 이 같은 장군의 기계와 용맹함을 본받은 함정이